자, 10번째는 시기심의 법칙.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다. 사람들은 자신을 보호하려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자존심이라고 하죠.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무시하게 되면 상대는 방어적인 태도나 공격적으로 나오겠죠. 특히 남자들이 연애하면서 여자가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했을 때 떠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그 자존심을 건들면 살인도 일어나잖아요. 그 정도로 상대의 마지막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기본적인 존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나 남녀 관계에서 이제 여성분들이 비교를 많이 하죠. 친구 남편과 비교를 한다든지, 다른 남자들은 이렇게 해주는데 왜 당신은 안 하냐. 비교를 하면 남자들이 굉장히 자존심 상해합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은 그런 거를 잘 못해서 그게 문제야. 이렇게밖에 못해? 말로 상대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행동을 한다면 아무리 그 여자가 이뻐도 남자들은 아마 그 여자 옆에 있으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11번째, 과대망상의 법칙. 나의 한계를 현실적으로 평가한다. 과대망상은 현실적인 그리고 객관적인 인식을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신에 대해서 지나치게 이상화하거나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실망할 수밖에 없죠.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나의 한계를 인식하고 현실적인 현재의 모습을 조정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에 대한 환상을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완벽한 사람을 원하잖아요. 모든 것을 골고루 갖춘 그런 사람을 원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면을 볼 때 그거 한 가지 아쉬워서 관계를 포기하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내가 만나는 사람은 완벽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연애를 하게 되면요, 결국은 또 다른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계속 반복됩니다. 결국 그래서 상대방이 완벽하게 나한테 해주지 않더라도 그 사람과 함께하는 소통 그 자체가 중요하고 소중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좀 변화되라는 거죠. 자, 12번째, 젠더 고정관념의 법칙은요, 나에게 맞는 성 역할, 남녀의 차이를 인식하라는 겁니다. 연애 관계에서는 이런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남자가 먼저 연락해야지, 남자가 먼저 대시해야지, 여자는 다가가면 안 돼, 여자는 수동적이어야지. 그런데 이제는 세상이 변해서 여자들도 사회적으로 얼마나 성공하고 똑똑한 여성분들이 많아요. 그렇듯이 연애에서도 저는 여성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마음에 드는 남자한테 다가가고 대시하고 손을 먼저 건네는 거? 그런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남자들이 그런 여자를 싫어한다? 부담스러워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가 거절했을 때는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서 대시하는 여자나 또 거절하는 남자나 서로가 시작과 끝의 종결을 잘 하신다면 저는 그것도 좋다고 봐요. 13번째, 목표 상실의 법칙. 인생의 소명을 발견하고 지침으로 삼는다. 연애에서도요, 자신의 목표와 방향을 정확하게 또 명확히 설정하고요, 그 관계에 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한 사람은 자신의 직업적 목표를 중요시하고 또 한 사람은 가족 중심의 관계를 중요시하게 생각해요. 이거는 이제 가치관의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서로 각자의 중요한 인생의 가치관, 철학, 이것을 서로 존중해주고 나는 나대로 나의 목표를 인식하고 가치를 중요시 여기고 상대 역시 상대의 종교, 정치관 인정하고 또 존중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근데 많은 남녀를 보면 다르다는 것을 틀리다라고 인식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것을 극복 못하고 결국 이별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안타깝습니다. 자, 14번째, 동조의 법칙. 집단의 영향력에 저항하라. 혼자 있을 때 그리고 집단으로 있을 때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요. 나는 A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다 B라고 하면 나도 B라고 동조를 하게 되죠. 집단의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연애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보통 사회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이 나이에는 이래야 된다, 결혼은 이런 사람이랑 해야 된다, 연애는 이렇게 해야 된다, 내 개인적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과 전체적인 분위기에 휩쓸려서 나도 그래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성을 만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다 저 사람 좋다, 훌륭하다, 저런 사람 없다 해도 내 개인적으로 그 사람에게 마음이 가지 않으면 힘들잖아요. 집단의 의견과 집단의 가치관이 더 좋게 느껴진다면 따르시고, 그렇지 않다면 나의 주관을 가지고 나에게 옳은 선택을 하시는 것이 더 좋겠죠. 자, 15번째, 변덕의 법칙. 건이란 따르고 싶은 모습을 연출하는 기술이다. 존경받지 못하는 남자는요, 여자들에게 대부분 이용을 당해요.
뭐 꼭 높은 자리에 있어야 또는 뭐 돈을 많이 써야 그렇게 얻어지는 게 권위가 아닙니다. 무게감이죠. 그 무게감에는 책임감이 따릅니다. 권위란 따르고 싶은 모습을 연출하는 기술이다. 저는 이것이 너무 와닿더라고요. 그 사람을 따르고 싶어져야 돼요.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되고 싶다. 내가 스스로 그 사람의 행동과 말과 생각을 느끼면서 그 사람처럼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선망하게 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에서는 남자분들이 좀 리더십을 갖고 있어야 돼요. 어느 관계든 조금 더 그 관계를 이끄는 사람이 있어요. 갑, 을이 있을 때 조금 더 목소리 크고 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거, 사소한 결정들은 여자에게 당신이 결정해, 당신이 알아서 해 라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결정은 남자가 할 수 있어야 돼요. 남자가 중요한 결정까지 다 여자에게 내어주면 그 남자는 어느 순간 권위를 잃습니다. 결국 두 사람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을 현명하게 잘 할 수 있는 것이 리더십이에요. 그 리더십을 지키고 있어야 여자에게 권위 있는 남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16번째, 공격성의 법칙. 상냥한 얼굴 뒤에 적개심을 감지한다. 자, 인간은 모두 공격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누구나 겉으로는 상냥하고 친절하게 보이지만 내면에는 적개심을 가지고 있을 수 있죠. 사람들의 마음을 간파하지 않으면 그냥 그 사람의 표정과 있는 그대로만 믿었다가는 나중에 정말 호되게 뒤통수를 맞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적개심을 읽고 감지하려면 상대에 대한 또는 분위기에 대한 관찰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내 감정에만 충실해서는 절대로 상대의 적개심, 공격성을 파악하기 힘듭니다. 진짜 감정과 의도를 파악하려면요, 표면적인 태도보다 그 사람의 행동과 비언어적인 신호에 집중해야 됩니다. 바디랭귀지 같은 거, 말로는 분명히 이런데 바디랭귀지는 약간 다른 경우, 바디랭귀지는 우리가 속일 수 없다 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연애에서도 표정과 말의 불일치, 나 괜찮아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해도 속으로는 절대 괜찮지 않다라는 거. 남녀의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괜찮지 않은 거에 대해서 괜찮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가 진짜 건강한 관계라고 해요. 기분 나쁘지 않게 잘 표현을 해내는 것이 정신 건강에도 좋고요. 그것이 인간관계를 잘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17번째, 시대 근시안의 법칙. 시대의 흐름에서 기회를 포착한다. 이 말은 너무나 시대가 변하고 있죠. 우리의 기술은 자고 일어나면 매일매일 바뀌고 있습니다. 자, 연애에서도 요즘에 트렌드가 바뀌고 있어요. 근데 옛날의 사고방식 그대로를 가지고 아직까지도 남자가 무슨 가사 일을 하냐, 남자가 무슨 부엌에 들어가냐,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한다, 좋아한다 이런 감정 표현을 하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앞으로 계속 혼자 싱글로 외롭게 사셔야 돼요. 그런 분들은 그냥 혼자 방에서 아무도 못 만나고 사셔야 됩니다. 연애도 역시 세월이 흐르듯이 나 스스로 변화되고 바뀌어야 된다는 걸 인식하셔야 됩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재혼 안 하잖아요. 그리고 젊은 층들도 비혼이 많잖아요. 결혼 안 합니다. 이것을 이제 시대의 흐름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제는 중년들도 연애가 대세다. 그리고 이제는 세계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 꼭 한국에서 내가 가까운 데서 누구를 만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도 세계로 여행 다니면서 멀리 외국에 사는 사람과 연애나 데이트 해도 좋다 이러한 인식도 좀 바뀌시고, 또 앞으로는 데이팅 앱도 한번 이용을 해보자. 접근성이 좋고 잘만 이용하면 장점이 많으니까 시대 흐름에 맞게 여러분들의 인식과 의식을 좀 변화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마지막, 죽음 부정의 법칙. 인간의 운명인 죽음을 생각하라. 저는 이 마지막이 가장 많이 와 닿았어요. 저는 항상 어떤 결정을 할 때, 항상 인생에 어떤 고난이 왔을 때 죽음을 생각해요. 죽음을 생각하고 나면 마음이 담대해집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도,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도 죽음과 시간 앞에는 특별한 사람이 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내가 이것을 죽을 때 후회할까? 후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면 좀 더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할 수 있을 때 연애든 여러분들의 꿈이든 사업이든 어떤 것이든지 하면 좋겠죠. 그리고 연인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죽음을 늘 생각한다면 지금 아끼지 말고 사랑하시고 아끼지 말고 표현하세요. 삶이 유한하다는 것을 인식하면은 우리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거 더 큰 의미를 둘 수 있고 또 감사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 삶 그리고 우리 사랑에 미치는 영향 함께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꼭 되셨으면 좋겠네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다음 영상 때 뵙겠습니다. 바이.